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뭐 이 586 체제, 저는 사실 이걸 586 체제라 그럽니다. 또 앞으로 몇 년 지나서 그 사람들을 686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그들이 이 영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586 체제 아래서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참 진짜 분통 터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특히 북한 급변 사태가 오고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컨틴전시를.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황이.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의 정치적 상상력과 열정이 그전에 탄핵 정국 때보다 한 10배쯤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우신 와중에서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3개월 후에 나올 신간 스텔스워 소개 말씀 올립니다. 로버트 스팔딩이 지었고요. 무려 펭귄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고요. 백모와 박한나라는 청년이 공동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버트 스팔딩은 2017년 미중전쟁의 신호탄이 된 백악관 보고서, 2017년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작성팀의 수석 부장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NSC에서 근무했고, 그 이전에는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 무관을 했으며, 그 이전에는 공군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가까운 사람이다, 혹은 이너서클의 한 멤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책이 나왔을 때 백모가 서명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좀 우리가 좀 다른 좀 발랄한 출발을 해보죠. 이 인간이 파는 상품 중에 제일 황당한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이단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로 교회라는 데는 이 종말이라는 상품을 팔아서 인류 종말 대기근이 오고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피지로 이민 가야 된다. 그래서 무려 400명이나 끌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돌나라 한농 복구에 일명 엘리야 복음선교원이라는 이단은 인류 종말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신도 1000명이 국외 이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남미 안데스 산맥 아래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남미 안데스 산맥 아래로 집단 이주한 케이스도 있고요. 오바마가 인체에 베리칩을 삽입해서 인간을 조종한다, 이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탈미국 이민을 한 한국 교포들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문턱 바깥 사람이지만 종말에 대해서 이런 화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독교적 의미의 종말이든 종교적 종말이든, 아무튼 우선 첫째, 이 종말이라는 게 진실의 순간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재림 혹은 혼인잔치, 이런 것들은 진실의 순간을 뜻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혹은 종말이라는 게 인류 우주의 멸망인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신앙심이 깊은 분들 중에서는 종말이 인류 우주의 멸망이 아니라 진실의 순간이다, 이렇게, 그 궁극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게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자세, 그 자체가 구원인가? 혹은 구원이라는 게 암보험, 화재해상보험과 같이 재난이 닥칠 때 그 재난을 피하는 것이 구원인가? 좀 다르죠. 또 우리가 물질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세상 다 빠개지는데 지금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 다 내놓고, 근데 내놓을 때 나한테 내놔야지. 사교 이단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빨리 이민 가. 그때 뭐 돈 뭐 필요하겠어. 나한테 내놔. 그러면 보험 들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교 이단의 종말론일수록 물질과 영성을 극단적으로 대립시켜요.
물질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세상 다 끝나는 판에, 다 망하는 판에 물질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영성 혹은 정신이 물질을 이끄는 것 아닌가. 저는 제가 가끔씩 저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라 정신주의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야 뭐 영성 이런 어렵고 심오한 두 글자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 정도를 입에 담는데, 인간이 까닭은 물질에 매달려서가 아니라 물질을 극복해내고 물질을 리드하는 정신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이라는 정신 상징 세계가 없으면 엔지니어링 과학 없어요. 철학과 미학이라는 정신 상징 세계가 없으면 건축물이라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물질에 예속돼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물질에 예속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을 극복하고 그 물질을 리드할 수 있는 정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질입니다. 이제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을 까마득하게 뛰어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그것을 이제 정신을 영성의 단계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제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계제가 못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끝난다라는 걸 상품으로 삼아가지고 이 이단 사교들이 종말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황당한 상품도 팔았어? 우리 좀 진짜 과학적 상품 좀 팔아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상품은 뭐냐? 중국 계속 패면 그날이 온다. 그날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감히 제안드립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라는 그날 컨셉을 좀 팔고 다녀야 합니다. 그날의 의미는 국제사회가 북한 급변 사태를 주도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그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 그날이라는 게 뭐야? 아, 북한 급변 사태야. 아, 좀식한 말로 하면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 급변 사태를 일으키거나 침공에 의해서 혹은 공작에 의해서 혹은 그런 북한 급변 사태가 내부에서 우당탕쿵탕 하는데 거기에 딱 찬스 봐갖고 들어가서 적극 개입하는 것, 그것이 그날이야.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거나 주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면 그날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것, 북한 급변 사태, 그게 그날입니다. 즉 국제사회가 주도하거나 개입한 북한 급변 사태, 그것이 그날입니다.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 온다는 그 메시지를 천지 사방에 이제 발신할 때가 됐어요. 보십시오. 저 586 체제, 문재인 586 집단 저렇게 하루가 멀다고 극악무도한 폐악질을 하는 이유는 저들이야말로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도 쫓아내고 뭣도 쫓아내고 돈도 많이 싸두고 법률도 악법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예요. 저들이야말로 그날을 예감하고 있고 그 예감 속에서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한테 폐악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날에 대해서 예감하지 않냐?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무력화돼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개입 의지가 증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로 계산해 보면 중국, 북한에서 급변사태 일어났을 때 감히 개입 못합니다. 개입하다가는 쌍말로 뒤집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앉은 오리 신세입니다. 앉은 오리라 그러죠. 서양 속담에 sitting duck. 저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미국 주도 전 세계의 천멸중공 여론이 지금 살벌합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킨다. 이게 살벌합니다. 또 미국 주도에서 지금 세계 시장으로부터 중국이 디커플링 당하고 있습니다. 5G 그리고 기술 일반 또 지식, 무역, 금융 이 전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해서 배제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감히 건방을 떨면서 완벨트라는 이름 아래 이 중국 광동성 해남서부터 말레카 해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주 목걸이식으로 뻗어나갔던 거.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말레카 해협, 뭐 벵글라데시, 스리랑카,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저기 예멘, 지부티 이게 포인트 하나하나가 다 주요 해상 무역로의 숨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초크 포인트라 그럽니다. 거기 졸르면 죽는단 말이죠. 해양 팽창,
진주 목걸이, 완벨트, 그 급소, 해양 급소를 장악하는 방식. 이게 완벨트거든요. 또 육상 팽창이 있죠. 이건 플레인 익스펜션이에요. 면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철로 깐다, 고속도로 깐다 하면서 그것 따라서 쭉 육상을 면으로 밀은 겁니다. 이건 플레인 익스펜션입니다. 면 팽창입니다. 이 해양 팽창, 육상 팽창을 지금 다 말아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진하에 미국 항모 전단이 니미츠급 항모 전단이 세 척을 항모 세 척과 그것이 각각 거느리고 있는 항모 전단이 와 있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이미 잠수함 발사 미니트맨 그 SLBM 그 대륙간 탄도탄의 탄두를 5에서 7킬로톤의 그 W72 76-2 전술핵으로 교체를 했고요. 이미 F-15에는 공중 투하 지중 폭발 전술핵 B-61-12로 깔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배치는 안 했지만 F-35에 지금 말씀드렸던 공중 투하 지중 폭발 전술핵 B-61-12를 지금 장착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를 장착한다는 게 무기 하나만 딸랑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 국방부 헤드쿼터 이 전체와 연동하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의 한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체계가 제대로 연동하나 안 하나 이것이 시간이 꽤 걸립니다. F-15에서는 그게 그 연동에 의한 장착이 끝났고요. F-35에서는 투하 실험은 끝났고 이제 연동에 의한 연동을 기존 전제로 한 장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계속해서 자살골을 놓고 있죠. 우한 코로나 번졌을 때 그거 별일 아니다 감추고 별일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12월 달 1월 달에는 전 세계에서 마스크와 의료보험 가운과 이거 다 아도쳐 가지고 사들이고 그다음에 그 국제과학자들이 우한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가로막고 그다음에 그게 미국에서 시작됐다라는 역정보 공작, 역선전전 퍼뜨리고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 때 중국이 했던 그 행태를 보면 야 쟤들 진짜 상종 못할 놈들이다. 자살골이죠. 홍콩도 똑같죠. 이번에 홍콩 공안법을 보면 야 쟤들 정말 상종 못할 놈들이네. 자살골이죠. 이렇게 자살골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뭐 꼭 우한 코로나급의 자살골 혹은 홍콩급의 자살골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다 자살골 쳐놓고 있어요. 한번 영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의 자살골을 한번 보시죠. 이자의 이름은 류 샤오밍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China wants to be UK's friend and partner. 중국은 영국의 친구 파트너가 되기 원합니다. But if we treat China as a hostile country, you'd have to bear the consequences. 그러나 당신들이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취급한다면 당신들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To quote Dr. Zbigniew Brzezinski, if we treat China like an enemy, they will become an enemy. Zbigniew Brzezinski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취급하면 중국은 진짜 적이 된다. It's up to UK side to decide what they want in the end. 영국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협박이죠. 이게 대사가 할 소리입니까? 이건 황구시보의 1년차 기자가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저 소리를 하는 자가 대사냐 아니 환구시보냐는 의미가 달라요. 주영 중국 대사가 트위터에서 이런 오만방자 극악무도한 협박질을 한다는 건 자살골입니다. 이거는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천멸중공 여론은 전 세계화돼 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이 궁지에 몰렸어요. 참고로
독일어 제목은 제가 무식해서 모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한 500페이지에 달하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히든 핸드라는 500페이지에 달하는 중국의 서방 및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룬 책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독일어 쓰는 올백이라는 사람이 주요 저자고 그랬기 때문에 독일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도이치텔레콤과 화웨이의 비밀 협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비밀 협약에 따르면 미국이 취한 보안 조치에 의해 화웨이가 감당하게 될 부담 및 비용을 도이치텔레콤이 함께 감당한다. 이러한 아주 짝짝꿍 비밀 협약을 독일 최고의 통신회사인 도이치텔레콤하고 화웨이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독일 정치인들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PC 좌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서유럽은 PC 좌파들이 전부 반중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든 핸드 그 책의 저자 중에 한 명, 그 올백 말고 또 다른 남자 저자, 제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전형적인 PC 좌파입니다. 그런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PC 좌파가 반중 책의 주요 저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독일도 똑같습니다. 중국을 공격하는 그 공격수들을 보면 PC 좌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PC 좌파가 이미 PC 좌파가 아닌 걸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중 전쟁이 무르익어가면 해체주의 PC 좌파 진영이 살집이 쭉 빠집니다. 중국이 폐악질이 점점 드러나니까. 그래서 해체주의 전체의 살집이 빠집니다. 왜냐? 해체주의가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돈 다루면서 저거 음흉한 생각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은 뭐 끝까지 개발학을 하겠지만 해체주의가 힘을 쓸 수 있는 까닭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낙인지라고 글깨나 쓰는 PC 좌파들이 버글버글 하면 힘을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류의 우리 착하게 살아요. 평화롭게 살아요. 진실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따따붙다 따지지 마세요. 시비 따따붙다 따지지 마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국가가 중요해요. 뭐 이따우 소리를 씨부리는 안철수류의 부비부비족. 이게 드글드글드글 하면 해체주의가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PC 좌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살집이 빠지고 부비부비들이 정신을 차려서 살집이 빠지면 해체주의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을 독일에서 패는 그 선봉을 누가 쓰고 있냐? PC 좌파인 3인당이 쓰고 있습니다. 이 3인당 정치인이 하는 말 보세요. 도이치텔레콤은 의회에 자신의 입장과 전략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르켈 정부가 도이치텔레콤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메르켈 정부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 장비 공급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안 요구 사항을 강제하는 새로운 정보기술보안법의 통과를 미루고 있다. 이제 메르켈 정부가 이 정보기술보안법, 강화된 정보기술보안법 통과를 사실상 방해해 왔어요. 근데 저 강화된 정보기술보안법은 5G 시대에서 이 통신사업자, 그 다음에 통신장비 공급자,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이런 그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그 요구사항을 강화시킨 그러한 법이에요. 그걸 메르켈 정부가 화웨이 거들어 주려고 하는지 어쩐지 그걸 통과를 지지부진하면서 늦춰왔다고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데는 화웨이를 겨냥한 새로운 정보기술보안법이 통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게 오히려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통당 의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뭐하고 쳐 자빠졌어 지금. 화웨이를 겨냥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통과시킨 정보기술보안법 검토해라 이거야. 독일이 메르켈 정부가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통과 안 시켜온 화웨이를 겨냥한 정보기술보안법 검토해라 이거예요.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정보기술 요구사항 검토해라 이거야. 그 기준에 맞춰서 한국에서 발의해라 이거야. 안 하지. 반중으로 찍힐까 봐. 그래서 제도권 언론에 찍힐까 봐.
아직도 중국 발의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에 찍힐까 봐 안 하지. 안 하고 버틸 것 같아 당신들? 정신들 차려 이 사람들아. 세비 받아 처먹고 뭐하고 처자빠져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나 정보기술보안법이 이런 것의 개념이 약하냐. 아니 뭐 투표지에 QR을 찍었다. 이거 사전투표지. 이거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죠. 뭐 불법이나 다름없죠. 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던 간에 법규에 막대 모양의 그걸 찍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QR을 찍었냐 이거야. QR은 여러 가지 숨길 수 있는데. 투표지에는 원래 그런 거 찍으면 안 돼요. 투표지에 찍는 게 아니라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전투표 지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전투표 그 투표소에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전국 아무 데서나 불쑥 방식이거든요. 누구든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이에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리 뭐 인터넷에서 예약을 한다든지 적절한 사유에 의해서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소별 누가 나타나서 투표할 것이다라는 그 선거인 명부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선거인 명부가 전국 여러 군데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으면 좋고 선거인 명부에 혹은 그걸 자기 핸드폰에 QR코드 담아오게. 요번에 사전투표 때 사람들 신원 확인 안 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뭐 이러고서 나타나가지고 원래는 그 지문 거 찍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 신분증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인정하면 다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사문서가 신분증이 돼요. 학생증 같은 게. 그러면 대안학교 학교 인가도 안 받은 대안학교에서 요만한 종이에다가 학생증 그래서 사문서에서 저기 사진 박아주면 그것도 신분증으로 통과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학생증이니까. 요번에 그렇게 했어요. QR을 쓰건 지라를 쓰건 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되고 그 선거인 명부 쪽에서 QR이 등장했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투표지의 QR 그것도 법구와 다른 뭐 이상한 법원이 그걸 합법이라고 했든 안 했든 간에 법구절과 다른 법구절을 어기는 법구절은 막대 형상의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자 우리 이제 그 얘기고 독일에서조차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 천지사방에서 미국 주도해서 전 세계에서 천멸중공 여론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미국의 FBI 국장 제가 이거 언제 시간 나면 이거 한 1시간짜리 연설인데 한 20분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발췌해서 한번 번역본을 올리려고 합니다. 중국을 맹공격했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 엊그저께 7월 7일 우리 날짜로 7월 8일 미국 허슨 연구소 연설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A 국장이. 그 연설 보면 살벌합니다. 중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총력을 다해서 부도덕하고 위험한 장난질을 일삼는 중입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은 미국의 경제적 국가적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 공작과 산업 스파이 행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호구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둑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절도 사건입니다. FBI는 매 10분마다 중국 관련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작품입니다. 중국은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국의 연구를 왜곡 방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직 FBI 국장이 한 연설입니다. 얼마나 살벌해요. 너희 중국 애들 우리 미국에 침투해 있는 모든 그 공작 라인 요번에 다 밝혀서 다 작살내겠다. 이걸 천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무르익어 가니까 북한의 존재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북한에서 뭔 짓 하거나 말거나 이제 신경 쓰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아직도 북한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이미 게임이 사람들이
뭐 100%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편을 들진 않지만 게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미중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결국 중국이 힘 빠지면 골로 가는 존재다. 이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누가 장사포를 쓰건 말건 뭐. 그리고 북한도 겁이 나니까 핵 실험이나 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못 하잖아요. 기껏 하는 게 장사포 실험 아니에요. 트럼프가 엊그저께 뭐라 그랬냐. 김정은과의 미팅이 도움이 된다면 못 만날 것도 없다. 그 이제 텔레비와의 인터뷰인가 뭐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또 호들갑을 떨죠. 또 국내 소위 우파들이 호들갑을 떨죠. 또 트럼프 또 김정은한테 만나서 내다바이 당하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우파들이 호들갑을 떠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저기 린지 그레엄이 뭐라 그랬냐. 린지 그레엄이 트럼프 이너서클입니다. 린지 그레엄이 뭐라 그랬냐. 죽었던 살았던 김정은은 incapacitated. 그러니까 활동력을 상실한 상태다라 그랬다고요. 그럼 저 무슨 뜻이냐. 트럼프가 약 올리는 소리일 수 있어요 저거. 너희 정은이 지금 뻗어 있거나 죽어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뽀샵질하고 각계무사 내세워서 너희 그 체제 유지되는 척 흉내내고 있지. 하지만 너희 실제로는 강성 군부가 장악하고 있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 정은이 만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내가 회담해 줄게. 이 소리일 수 있어요 저거. 이런 가능성이 그래도 10%, 20%, 30%, 50% 있다는 얘기는 싹 입을 닫고 트럼프가 또 김정은 만나서 내다바이 당하고 속아서 한국을 북한에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떠드는 것들이 우파 지도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파 오피니언 리더라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요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트럼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소위 우파가 트럼프를 그토록 씹어. 나는 트럼프를 개새끼라 부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왜 씹냐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한 짓을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싱가포르 1차 회담. 소위 우파 여기에 대해서 야 덕분에 재방선거 조졌다. 정은이한테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책임지는 구도. 즉 중국이 오너인 육자회담 구도. 육자회담은 의장국이 중국이에요. 육자회담의 의미는 중국이 북한을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중국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역전쟁 한다고 막 시작해서 중국이 겁이 바짝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몇 달만 좀 참고 넘어가면 돼 이러고 있을 때요.